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쿼텀 알고리즘에 다 쓰이고 있는 쿼텀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3를 이용을 해서 쿼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혹은 시뮬레이트 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편에서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다음 편에서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보기 전에 푸리에 트랜스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푸리에 트랜스폼은 흔히 이 컨티뉴어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말합니다.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그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연속함수를 다른 연속함수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변환법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데, 이 변환법이 적분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랑 원래 주어진 함수와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 흔히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라고 하죠. 익스포넨셜 함수를 곱해서 적분한 형태를 적분한 형태 하면 이 새로운 K에 대한 새로운 함수가 나오는데, 이런 변환을 우리가 푸리에 변환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런 컨티뉴어스 푸리에 트랜스폼보다는 이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과 더 관련이 많습니다.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를 적절히 변환해서 새로운 n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사용되는 변환에는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피션트에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포인트를 곱해서 변환을 해주면, 그러면 n개의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생깁니다. 여기 왜 이 변환을 역시 여전히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지는 요 익스포넨셜 함수를 잘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를 보면 이렇게 함수 값이 계산되는 x에 여기 x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의 변수가 되는 게 k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을 익스포넨셜 함수 위에 올린 것에 해당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x가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 디스크리트한 위치에서 샘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시가 디스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계산될 포인트들도 이렇게 디스크리트 할 텐데, 그게 이렇게 2πk 나누기 n 이렇게 특정한 값에서 계산이 됩니다. 역시 이게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보다는 이제 서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대신 서메이션이 된 것은 순전히 컨티뉴어스냐 디스크리트하냐의 차이에서 온 것에 해당됩니다. 근데 디스크리트한 이런 푸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흔히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선형 변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걸 마치 벡터처럼 해석을 하고, 그런 특정한 매트릭스 행렬을 곱해주면 이렇게 아웃풋 상태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행렬식 그렇게 되면 매트릭스를 왼쪽에 쓰고 벡터를 오른쪽에 이렇게 놓고 곱하기를 보통 해서 칼럼 벡터가 매트릭스를 곱해서 칼럼 벡터가 나오는 꼴을 보통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로 벡터의 오른쪽에서 행렬을 곱해줘서 로 벡터가 나왔죠.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그 기술적인 면에서 앞으로 나올 계속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 표현식과 좀 일관적인 형태를 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것 뿐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여기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는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온 거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먼트는 그냥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으면 행렬이 나오겠죠.
아마 매스매티카에 내장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요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워낙에 이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컨티뉴어스 푸리에 트랜스폼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워낙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스매티카에 많은 푸리에 트랜스폼과 연관된 많은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풋의 데이터 포인트가 20개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한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를 하나 제가 임의로 잡아서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2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 2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함수 모양으로 측정을 해보면 제가 사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다만 이게 연속된 함수는 아니고 이렇게 점들, 이런 점들이 에서 정의된 그런 디스크리트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원래 컨티뉴어스한 함수인데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제가 한 거죠. 이런 디스크리트한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을 하면 위에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원리적으로는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행렬을 곱하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이 행렬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상당히 느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예에서는 간단하게 원리만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한 20개인 경우만 했는데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늘어나면 이 행렬 곱하기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나이브하게 이 행렬 곱하기를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면 계산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특정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잘 구현을 해서 한 매스매티카 내장 함수가 바로 이 푸리에입니다. 푸리에를 한번 가해주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한번 그래프로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웃풋을 보면 여기 예를 들면 첫 번째를 한번 엘리먼트를 볼까요? 첫 번째 엘리먼트를 보면 이거는 0이네요.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렇게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소수죠. 복소수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죠,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플롯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 선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의 리얼 파트고, 리얼 파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너리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그냥 임의의 함수를 제가 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주어진 데이터보다 더 이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걸 계산을 할 때 이런 이 푸리에 매트릭스라는 걸 사용하면 돼요. 이 위에서 설명드린 그 매트릭스 D0001 이 매트릭스는 이 푸리에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또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 워낙에 큰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 10 by 10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매트릭스 곱하기, 행렬 곱하기로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계산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렬 곱하기로 하면 계산은 굉장히 느리다는 점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퀀텀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클래시컬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이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은 양자 상태를 변환하는 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조금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은, 클래시컬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은 데이터 포인트를,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포인트를 변환하는 데 쓰이지만 이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은 데이터 포인트 대신에 이렇게 양자 상태를 이렇게
n개의 양자 상태를 다른 n개의 양자 상태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대신에 양자 상태를 썼다는 점에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과 개념상 정확히 같습니다. 다만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한 반면에 여기서는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데이터 포인트 대신에 양자 상태를 사용했다. 그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푸리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 D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면 그냥 곱하기를 실행을 하면 역시 우리가 쉽게 트랜스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개수가 많을 때 혹은 이 스테이트 개수가 많을 때 보통 흔히 이제 퀀텀 컴퓨터에서는 이 데이터의 개수가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개수가 엄청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나이브하게 행렬 곱하기를 해서는 굉장히 느려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을 퀀텀 컴퓨터 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을 찾고 있는 거죠.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나이브하게 계산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상태의 개수가 5개인 경우 이렇게 5개의 양자 상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양자 상태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다른 양자 상태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푸리에 매트릭스를 한번 컨스트럭트를 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렇게 행렬 곱을 통해서 새로운 벡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at 제로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리니어 슈퍼포지션 형태로 된 상태로 변환을 하고 cat 1은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트릭스 곱하기 행렬 곱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느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를 살펴봤는데 실제로 퀀텀 컴퓨터에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지금 위에서는 그냥 n개의 상태가 있으면 그 n개의 상태를 다른 n개의 상태로 변환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퀀텀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퀀텀 컴퓨터는 퀀텀 빛으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에 n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퀀텀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개수는 2의 n승이에요. 그러니까 꼭 2의 거듭제곱 개수가 2의 거듭제곱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x0부터 x의 2n까지 이렇게 벡터들이 있을 텐데 그 벡터들을 2의 n승계의 벡터들을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2의 n승계의 새로운 벡터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빛 형태 000 이렇게 이런 빛 형태로 쓰게 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써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빛 밸류만 모아서 쓰기도 하고 이것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cat x 형태로 씁니다. cat x 형태로 쓰는 것은 여기 x는 무슨 뜻이냐면 x1, x2, x 이걸 이진수로 생각을 해서 이걸 십진법으로 바꾼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n개의 벡터들이 지금 2개가 있죠. 한번 변환 전에 n개의 벡터가 있고 변환 후의 벡터가 있으니까 그 2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피탈 X 그 다음에 변환 후에는 또 다른 P라는 캐피탈 P 그 다음에 인덱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벡터 그러니까 이 상태 양자 상태의 집합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상이한 노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벳의 개수가 3개면 그러면 8개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 큐빗을 쭉 나열을 하면 이렇게 3개의 큐빗이 있습니다. 요 리지스터가 되겠죠? 여기에 가능한 베이시스 상태는 이렇게 N개입니다. 8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때로는 이렇게 000, 001, 101 이렇게 빗 밸류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십진법으로 바꿔서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할 때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특별한 퀀텀 알고리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주 나이브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푸리에 매트릭스를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행렬 곱을 하는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8개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threa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인풋과 아웃풋이 나란하게 되도록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0는 이렇게 되고 001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에 이 코에피션트가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돼 있죠. 상당히 어떻게 복잡해 보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규칙을 잘 찾아내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 알고리즘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컨티뉴어스 함수나 혹은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포인트의 변환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디스크리트한 양자 상태들을 또 다른 양자 상태의 집합으로 변환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공부를 할 때 많이 쓰이는 함수가 이 푸리에 혹은 여기 푸리에 매트릭스라는 함수도 있죠. 그러니까 푸리에 매트릭스라는 함수도 우리 자주 썼습니다. 이제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을 공부를 할 때는 컨트롤 게이트나 혹은 이제 QFT,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의 약자에서 따온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일부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에 들어있는 원리나 혹은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 정의에 사용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도 아주 모든 면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들을 좀 보시고 싶으면 그럼 책을 보시거나 혹은 이 Q3에 내장된 이 튜토리얼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튜토리얼을 보시면 제대로 설명이 있습니다. 정의랑 지금 이제 이번에 설명드린 정의,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오늘 설명드릴 수 없었던 피지컬 미닝 혹은 뭐 퀀텀 임플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